민수가 제 옆에서 바쁘게 설거지를 하며 오늘 큰 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평소처럼 밥이나 맛있게 해주면 된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학 구내식당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배를 불려왔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이 오고 국제 요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총장님과 이사장님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국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셰프들이라는 말에 잠시 손이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묻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 식당 관리자인 그는 검은 조리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주방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 식당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라는 경고와 함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와 정현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국물간도 안 맞췄냐며 VIP들이 보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곧 완성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부장은 지금 당장 완성하라며 서류를 테이블에 툭 놓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피곤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지자 민수는 걱정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이 오늘 일만 잘하면 승진한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들을 더 몰아붙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주방의 시계는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끝나가고 이제 곧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차량들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 국기가 달린 차량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프랑스 깃발을 보았던 날, 파리의 르 클라시크 레스토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수석 셰프의 영광,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 소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했던 그 순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김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경연대회를 위한 식재료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저 대학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사 박진호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대학 캠퍼스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국제요리 경연대회를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도 행사에 동원되어 VIP 리셉션을 준비하느라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위한 기본 소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소스만 담당하게 되었지만 손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듯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덱스 글라스 데미 마이너스 글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갈색 육수를 은근히 졸이는 동안 민수가 흥분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지금 도착한 셰프들 중에 르 클라시크의 현 오너인 피에르 듀부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에 주방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저는 피에르라는 이름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르 클라시크에서 일할 때 가르쳤던 어린 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피에르라는 이름은 흔했고 그 피에르가 지금의 셰프 피에르 듀부아일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접고 다시 소스에 집중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침묵과 평범한 일상이 흔들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총장과 이사장이 도착하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이들이 들어오자 김 부장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며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장은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수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행사 총괄 책임자인 이윤재 교수가 다급하게 구내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VIP들이 도착했으니 리셉션 음식을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서둘러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소스 준비를 마치고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정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현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기는 이미 겉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현에게 온도를 조금 낮추고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을 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제 말을 따랐고 고기는 곧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삼촌이 역시 실력자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단지 오래 해본 경험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이 한창 바쁠 때 뒷문으로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장민국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와 30년 지기로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처음 이 대학에 취직했을 때부터 저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 교수는 제게 다가와 오랜만에 보는 그 행사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평소와 다를 것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르클라시크의 셰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고 특히 피에르 듀부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 피에르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 수년간 박진호라는 셰프를 찾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제가 그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장 교수가 막자리를 뜨려는 순간 이윤재 교수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 교수를 발견하고 놀란 듯했지만 곧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 교수는 간략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고 이윤재 교수는 곧바로 본래의 강압적인 태도로 돌아와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구내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주방을 둘러볼 수도 있다는 말에 모든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에 집중하며 묵묵히 소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피에르라는 이름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VIP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주방을 다시 찾아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자신의 승진 여부도 이번 행사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은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은 오늘 소스 담당이죠? 프랑스 셰프들이 맛볼 음식인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학 식당 밥이나 만들던 사람이 프랑스 요리를 안다고요? 아무튼 실수하지 말고 그냥 지시받은 대로만 하세요. 그의 말에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듯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과거는 이제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떠난 후 김 부장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주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박진호 씨, 그 소스 정말 괜찮은 겁니까? 프랑스 셰프들이 맛보는 거라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스는 완벽합니다. 김 부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일로 바빠 더 이상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민국 교수가 다시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행사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피에르 듀부아가 실제로 도착했으며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오래전에 알았던 셰프 박진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피에르가 정말 제 제자였던 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25년 전 르 클라시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20살 간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눈부셨던 그 소년이 지금은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저를 찾고 있다니. 장 교수는 제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구내식당 조리사로 산 삶이 갑자기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피에르가 저를 알아볼까요? 더 이상 미슐랭 셰프가 아닌 그저 대학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사가 된 저를.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이윤재 교수와 다른 중요 인사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셰프들에게 주방을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주방은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프랑스 셰프가 물었습니다. 소스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리셉션에서 맛본 소스가 특별했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 그건 우리 주방의 베테랑인 박진호 씨가 담당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셰프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중년 남성.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박진호?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박진호 셰프 맞습니까? 주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은 혼란스러웠고 김 부장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다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 순간 피에르 듀부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제 스승님?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에르 듀부아의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피에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이윤재 교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제 스승님입니다. 25년 전 파리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최고의 셰프입니다. 이윤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진호 씨는 30년간 우리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평범한 조리사입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르 클라시크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2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천재 셰프이십니다. 갑자기 사라지셔서 요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었죠.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행사장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메인 심사위원이 오지 못한다고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장 리크 셰프가 비행기에서 내리다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윤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메인 심사위원이 없다니.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윤재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윤재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요리경연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대안이 여기 계십니다. 박진호 셰프만큼 적합한 심사위원은 없을 겁니다. 이윤재 교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그저 구내식당 조리사일 뿐입니다. 어떻게 국제대회의 심사위원을? 장민국 교수가 이때 다가와 이윤재 교수의 말을 자르며 개입했습니다. 이윤재 교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호 선생은 과거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분입니다. 미슐랭 스타를 2번이나 받은 셰프이기도 하지요. 이윤재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총장과 이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인 심사위원의 불참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이 교수,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회를 연기해야 합니까? 이윤재 교수는 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앞으로 나서서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신 박진호 셰프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총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우리 구내식당의 그 박진호 씨 말입니까? 피에르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25년 전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입니다. 그분의 요리 철학과 기술은 지금도 저희 레스토랑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대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사업도 파산 위기에 놓였었죠. 원래는 잠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온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정말 그런 경력을 가진 셰프라면 오늘 우리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를 하루아침에 드러내고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격려하는 눈빛과 장 교수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제 대답에 주방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실력이 있으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윤재 교수의 질문에 피에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박진호 셰프는 제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이윤재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보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민국 교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진호 선생이 직접 요리를 선보이면 될 것 아닙니까?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박진호 씨,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대학 식당에서 일했지만 제 손은 여전히 고급 프랑스 요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요리할 때면 종종 옛 레시피를 떠올리며 만들곤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주십니까? 총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40분 남았습니다. 30분 내에 가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구내식당 음식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셰프들 앞에서 선보일 요리입니다.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는 이미 수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필요한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경연대회를 위해 고급 식재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요리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디시, 바다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민수, 4개 가리비, 랍스터, 그리고 트러플을 가져다 주겠니? 민수는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칼질과 소스 만들기, 플레이팅까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제 요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이윤재 교수는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초반의 의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0분 후 제 앞에는 완성된 바다의 교향곡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리비와 랍스터를 활용한 3단 구성의 요리로 트러플 향의 소스가 우아하게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제일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요리를 제가 우리 대학에서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에르도 한 입 맛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변함없으십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 맛은 제가 르 클라시크에서 처음 맛본 그 바다의 교향곡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이런 분이셨다니. 이사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호 씨가 오늘 우리 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을 맡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모두가 동의했고 저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셰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기 전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씨, 30년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동안 많이 무시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부장님. 저도 그냥 평범한 조리사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이윤재 교수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을 떠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한국에 머물 생각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이 장기화되고 동생의 학비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어졌네. 그리고 이곳에서의 평범한 삶이 나쁘지 않았어.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왜 연락을 끊으셨나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
혹은 두려움이었을까?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지.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총장이 앞으로 나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으로 박진호 셰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파리의 르 클라시크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으며 미슐랭 스타를 2번이나 받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셰프입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존경과 인정받는 기쁨, 그리고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요리 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메인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피에르와 다른 유명 셰프들이 자리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요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각 요리를 맛보고 평가했습니다. 피에르는 종종 제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피에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렇게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그렇게 성장할 줄은 알았지만 직접 보니 더욱 자랑스럽구나. 피에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스승님, 프랑스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르 클라시크를 인수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꿈꾸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제안이구나.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네.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제안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행사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 참가자는 경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심사위원석으로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참가자가 경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참가자가 없어 우리나라는 기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과 이사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학의 위신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졌고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직접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심사위원이 참가자로 바뀌는 것이. 피에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진호 셰프는 이미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에만 참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했고 결국 총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호 셰프, 우리 대학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가해 주시겠습니까? 30년 만에 공식적인 요리 대회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라면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행사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 부장은 흥분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셰프, 주방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와 프랑스 요리의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봄이라는 콘셉트로 전통 비빔밥을 프랑스식 플레이팅과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민수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수석 보조로 함께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한국을 빛내보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 그저 평범한 삼촌으로만 알았던 제가 갑자기 세계적인 셰프로 변신한 상황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감각, 경쟁의 압박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창조의 설렘이 다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작하자,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이 시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한국의 봄을 완성했습니다. 전통 비빔밥을 베이스로 하되 각 재료를 프랑스식 조리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고추장 대신 고추장을 활용한 프랑스식 소스를 만들고 나물은 각각 다른 조리법으로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플레이팅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요리를 제출하는 순간 피에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맛본 후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의 전통에 프랑스의 기술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주었고 결국 저는 그 과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전체 경연에는 뒤늦게 참가했지만 마지막 과제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로 대한민국은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총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오늘 보여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훌륭한 분이 30년간 계셨다니 이제야 알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호 셰프. 30년간 그저 평범한 조리사로만 대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 모든 축하와 감사의 말들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사에서 세계적인 셰프로 무시당하던 존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교수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보여주신 요리는 25년 전 제가 처음 배웠던 그 열정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셰프의 혼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요리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구나. 피에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스승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프랑스로 돌아오세요. 르 클라시크는 언제나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제안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피에르.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르 클라시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행사의 마지막 순간 총장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던 보석을 발견한 것이죠.
박진호 셰프,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주목과 존경의 시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었던 것이라고.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길고 긴 준비 과정이었다고. 구내식당 조리사 박진호와 미슐랭 셰프 박진호, 그 두 정체성이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이 풍경이 오늘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대학 구내식당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은 공손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주방 스태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오늘은 쉬셔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고압적인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학생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주방으로 들어서니 민수가 씩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신문에 삼촌 기사가 실렸어요. 그는 흥분해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문화면에는 30년간 대학 구내식당에 숨어있던 미슐랭 스타 셰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어제 대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어제 너무 멋있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장민국 교수가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 총장님께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 부장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걱정 마세요. 오늘 아침 식사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장 교수와 함께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미 캠퍼스 전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떤가, 진호? 30년 만에 다시 주목받는 기분이? 장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장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해. 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것,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 총장실에 도착하자 총장과 이윤재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대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역시 제 과거를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총장이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박진호 셰프, 사실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 대학은 오랫동안 요리학과 신설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분입니다. 요리학과의 석좌 교수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윤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신 한국과 프랑스 요리의 융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단순히 음식을 만들기만 했던 제게 갑자기 교수직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가 될 자격이 없죠. 총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격이요? 30년의 현장 경험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실력, 이것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객원 교수로 시작하시고 점차 적응하시면 됩니다. 장 교수도 저를 격려했습니다. 진호, 이것은 좋은 기회야. 내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며 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알려주세요. 총장실을 나온 후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로 돌아가 피에르와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몸담은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스승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그날 저녁 피에르와 만났습니다.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호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영광입니다. 저는 당신의 바다의 교향곡을 공부하며 요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많은 셰프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리계에 남긴 족적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피에르와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의 추억, 그리고 제가 떠난 후 피에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피에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르 클라시크로의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르 클라시크의 지분 계약서입니다. 저는 스승님이 단순히 셰프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오너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 이건. 그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르 클라시크는 언제나 스승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르 클라시크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개의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30년간 몸담은 대학에서의 새로운 시작, 다른 한쪽은 젊은 시절 꿈꿨던 세계로의 복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로 피에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피에르. 내 제안은 내게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스승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재능은 세상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 찍은 사진들, 피에르가 어린 제자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미슐랭 스타를 받던 날의 기쁨이 담긴 사진들. 30년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첩. 대학 구내식당에서의 30년.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에 직원들과 나눈 추억,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온 주방 식구들. 이 또한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개의 사진첩 사이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개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객원교수직 제안서, 다른 하나는 르 클라시크의 공동 오너십 계약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를 상징하는 종이들이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민국 교수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알고 조언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결정은 했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 청춘의 꿈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30년의 세월과 정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진호야, 한 가지 생각해 보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지.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를 떠난 건 단순히 가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공의 무게에 지쳐 있었어요. 끊임없이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항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삶이 제게 안식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장 교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저는 총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총장과 이윤재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총장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객원교수직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구내식당에서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30년간 저의 정체성이 된 그곳을 갑자기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히려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다음 행선지는 피에르가 묵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결정하셨나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르 클라시크와 계속 연결되고 싶어. 1년에 몇 번씩 프랑스를 방문해서 특별 코스를 선보이고 너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어. 또 이곳의 학생들 중 재능 있는 이들을 르 클라시크로 보내 연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피에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군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대학의 요리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개강식에는 많은 학생들과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객원 교수로서 첫 강의를 준비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간 주방에서만 일해왔던 제가 이제는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는 민수와 구내식당 직원들, 그리고 장 교수와 이윤재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김 부장은 앞줄에 앉아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30년간 이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일해왔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담는 예술이자 타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웠지만 30년간 대학 구내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강의가 끝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제가 삼촌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의 첫 번째 공식 제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 그날 저녁 구내식당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여전히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그 두 가지 정체성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젓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도 부끄러워할 현재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프랑스 르 클라시크를 방문했습니다. 피에르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메뉴 주간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마스터 셰프 박진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홍보된 이벤트는 이미 몇 주 전에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르 클라시크의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셰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제 요리책으로 공부했다는 젊은 셰프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25년간 잊혀지지 않고 전설처럼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별 메뉴 주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식 전문가들과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 요리를 맛본 후 잊혀졌던 거장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갑자기 드러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대학에 돌아와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민수와 정현 그리고 김 부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프랑스는 어떠셨습니까? 김 부장이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이 더 편안하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요리, 한국의 전통 재료와 프랑스 조리법을 결합한 두 세계의 만남이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셰프 박진호와 대학식당 조리사 박진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30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선택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긴 여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방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완벽한 요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다양한 재료와 시간, 그리고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작품. 그리고 그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과 나눌 때 완성되는 것처럼. 박진호 선생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줄 시간이구나. 앞치마를 벗고 교수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